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개장됐는데요. 지금 1.35% 지금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NX 시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이제 급락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 날짜에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였죠? 거래량. 자,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자, 이 날짜에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죠. 그리고 5% 하락했죠. 오늘 지금 1.5% 야간 선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자, 모든 부분은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8%가 상한가였습니다. 더 오르지 못하는 딱 8%가 한계치였잖아요. 근데 5% 하락했습니다. 만일에 이게 15%가 상한가라고 했다면 실제로 더 오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1% 하락했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깨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이 삼성전자에 놓고 보게 되면 정확한 어떤 함수가 떨어질 겁니다. 뭐죠? 들어왔던 흔적과 나갔던 흔적. 실제로 반대 매매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대에서도 실제로 이 날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이 날짜였죠? 이 날짜에 실제로 거래량을 줄이는 행위에서 실제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그죠? 0.72% 하락으로 끝났지만 NX 시장을 통해서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지금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이걸 집중하셔야 되는데 숨길 수 없는 것은 수급 숨길 수 없는 것은 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장중에 외국인들이요. 전일 970만 주 샀던 물량을 샀다 팔았다 했다고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외국인들은 샀고 어떤 외국인들은 팔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쵸. 숨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숨길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전일에 1억 1천만 주 들어왔던 부분이 지금 실제로 4천 맞아. 중반대 거래량을 동원해서 지금 주가를 하락시켰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어땠죠? 지금 거래량 자체를 완벽하게 줄인 상태에서 KLX 시장을 통해서 8.75% 7% 급락을 했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감히 한번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1.4, 1.5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변동성을 확대하지만 이게 여기서 꼬라박는 게 아닌 반등을 주든가 아니면 맞아요.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어제자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있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실제로 5% 하락했지만 시작 자체를 그렇게 과도하게 하락해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되돌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그랬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바로 이런 쉽게 말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죠. 상승했던 각도, 훼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반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깨지 않고 지금 중심선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빠른 속도로 올랐을 때는 무엇이 생길 수 있다? 저항이란 게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힘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파이팅! 여러분 스스로에게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지금 하락했을 때 거래량 줄었죠? 근데 오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 이게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일에 이 부분에서 오늘 재차 여기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못 줬다고 해볼게요.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요 정도 한 1%대에서 말 종가 마무리 오늘 끝난다고 한다면 새벽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되돌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던 수급들이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걱정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봐요.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에 8조 4천억 들어왔었죠. 반절 팔았죠. 그죠? 근데 이 외국인들이 꼭 전날 들어왔던 8조 6천억에 베팅했던 그 외국인들이었을까? 어떤 외국인들은 새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외국인들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건 숨길 수가 있다고.
외국인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본, 미국, 독일, 뭐 양키부터 시작해서 다 중국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의 표기를 방식으로 쓰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현물을 일정 부분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거구나. 그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지. 맞아요. 코스피 지수죠. 지금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맞아요. 심리적인 부분을 가장 좌우하는 게 개별 종목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죠. 코스피 지수.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그쵸. 코스피. 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들을 모아놨을 때 이걸 지수로 환산시킨 거 아니냐고요. 그쵸? 패닉 나왔을 때도 전 종목 이 급락을 시키면서 빠졌잖아요. 자, 거래량이 어때요? 오늘 늘어나면서 빠졌어요? 5% 하락하긴 했지만 뭐죠? 거래량 줄였잖아요. 즉 시장의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가 아닌 메이저 수급들은 들어온 다음에 이탈한 게 아닌 일부분의 물량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물이라는 상품, 지수를 끌어내리겠다. 지수를 끌어내리겠다. 주식 선물, 삼성전자도 끌어내리겠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아주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 이게 주식 선물 상품이에요. 그죠?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4% 빠졌죠? 삼성전자 주가 더 빠졌는데? 장중에 뭘 한 거죠? 끌어내렸죠? 주식 선물을 통해서 끌어내렸다가 받아 올렸죠? 자, 이게 무슨 뜻이죠? 파생 상품과 바로 주식 선물 상품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개미털기 과정을 유발시켰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장중에 이 파생 상품, 선물을 계속적으로 집중 매수 포지션을 돌렸다가 시장, 코스피 시장을 끌어내리는 부분에서 무엇을 했다? 선물 매도 포지션. 계약수를 증가하면서 시장을 하락시키다 보면 AI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 지수가 하락하네. 삼성전자 자동빵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매도 포지션 나오죠. 왜 그렇죠? 그게 ETF의 알고리즘 거래잖아요. 2배 오른다, 2배 빠진다.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운용사의 큰 자산 운용사의 운용 자금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느 코스피 지수 한도를 넘어갔을 때 자동빵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되는 원칙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바로 프로그램 매도.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흘러나온 게 언제부터 흘러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쵸? 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잘 봐요. 제가 항상 기억하라고 한 게 있었죠. 9시에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나 이 두 시기점 여기서부터가 가장 큰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수 끌어내리는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분봉 역시도 어떻게 됐었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9시 땅.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전날에 만일에 상승에 베팅했다. 그죠? 그냥 팔고 이거 추격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25% 급등했지만 실제로 오늘 시초가 하락에서 시작하면서 되돌림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스탁론이라는 상품이 있다. 그게 뭐죠? 바로 저축은행을 담보로 해서 1억을 가지고 3억을 빌려서 산다. 4억. 그러면 보통 증권회사의 신용이나 대출은 24% 급락 나오면 강제청산 나온다고 했죠. 일부 물량. 스탁론은요. 4배짜리니까 7%, 8%만 급락 나와도 2시에 강제청산 나온다고 했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CFD라는 상품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뭐죠? 10배짜리 레버리지. 자, 생각해보세요. 이 거래량에서 외국인들이 빨아올리는 이 구간대에서 10배짜리 상품을 이용해서 투자했다고 한다면 오늘 2시에 이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못 버텨낸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일에 야간 선물 시장을 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끄십시오. 어차피 이건 맞아요. 장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밤에 움직일 텐데 여기서 막 이렇게 급락하면서 5%, 4% 추가적인 막 급락 이런 식으로 거래되질 않을 거라고. 근데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급락하는 겁니까? NXT 시장. 이때 누가 움직이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미 선물 매도, 파생 상품 시장의 하락을 유발했다 이거예요.
주식 선물 상품도 매도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 먹여주려고 여기서 반등을 줄까? 안 주지. 그리고 8시 땅 태쳤을 때 시장에서 미국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슬슬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아, 내일 또 갭상이구나. 완벽히 털려버렸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냐고요. 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론요. 댓글론. 오케이. 파이팅. 스스로에게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역대급 시장의 변동성일 뿐입니다.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사실 지금 이거 추가적인 급락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죠. 뭐죠? 창신반도체. 창신반도체에서 이제 뭐 DDR이라는 부분과 그죠? 메모리 이 공장 증설하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창신반도체에서 메모리하고 뭐 다 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 이거 뭐 진짜 이러다가 물량 뺏기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한번 넣어보시죠. 힌트. 자 보고 계시나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애플입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중국 거 쓰겠답니다. 주가 꼬라박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 자 하나 더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알파벳을 뭐라고 하죠? 하이퍼스케일러. 결국 반도체 쓰는 애들이잖아요. 자, 이 그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아마존닷컴. 사상 최대 실적 나왔죠? 부러지나요?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고 가고 있죠. 자, 어차피 이 부분이 증명하고 있는 요소예요. 자, 오늘 키옥시아라는 종목이죠. 몇 프로 올랐어요? 오케이. 올라서 끝났죠? 근데 왜 우리 장만 이렇게 패대기 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불러오는 연쇄 효과.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SK 하이닉스 상한가 간 적은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많이 오르면 항상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서 거래량을 줄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보유하셨든 삼성전자를 보유하셨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들어오는 적과 나가는 적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1.5%, 1.8% 빠진다가 아니고 지금 이게 맛이 가버릴 거였으면 여기까지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급락하고 있지 않겠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테니 매수 시점은 조금 늦추자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자, 일단 볼게요. 내일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자, 보게 되면 제가 5일 전에 영상을 제꼈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이때 보시게 되면 7월 29일자 영상을 제꼈어요. 단독 속보, 반대 매출의 중이다. 2시를 마무리로 반등할 것. 근데 오늘은 왜 반대매 나왔는데 반등을 안 준다고 했죠? 이유가 있죠.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좋아요 버튼 3,000개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급락할 때였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제가 긴급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못 없습니다.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스스로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일단 반등 줬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강제청산이란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반대매매. 증권사에서는 신용, 대출, 미수. 그죠? 이 부분이 실제로 담보비율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증권사에선 뭘 한다고 했죠? 기계적으로 그냥 시초가에 매도해버린다고 했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증권회사에서는 바로 맞아요. 시초가에 매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스탁론과 CFD라는 상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스탁론과 CFD가 뭐예요? 스탁론은 바로 저축은행을 담보로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고 한다면 4억까지 주식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몇 배 빌리는 거죠? 자, 제가 이때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면서 실제로 무엇이라고 했죠? 반대매매 흘러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한 2분자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볼게요. 반대매매 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저축은행에서 나오는 장중에 나오는
담보 부족 강제 청산 물량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뭐죠? 강제 청산 물량이 있고, 마지막으로 몇 시죠?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강제 청산 물량이 있다.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왜 이렇게 급락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수급적인 동향만 확인하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5조를 팔았는데 뭐죠? 매수로 들어왔다가 2,800억밖에 팔지 않았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뭐죠? 맞아요. 코스피 시장의 현물을 가지고 지금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선물 매수를 통해서 일단 지수를 상승해 바라본다라고 해서 지금 베팅 들어오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때는 반대매 났을 때 2시를 기점으로 반등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라이브를 제작했던 부분. 지금 이 영상 제작할 때 이 앞에 보시게 되면 네이버, 그죠? 시계가 정확하죠. 1시 41분이었죠. 왜 이때는 제가 무조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바로 코스피 지수,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이 부분. 그쵸? 이걸 깼을 때 6개월 전에 베팅했던 외국인들도 로스컷을 해야 되냐 마나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다. 심리를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분명 코스피 지수를 되돌림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의 사건, 바로 선물이라는 상품을 6천 계약 매수로 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매수의 기회를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오늘은 어떻게 됐죠? 선물 매도를 강도를 늘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빠지면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라이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참여 어떻게 하세요? 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때도 제가 세미나 하다가 바로 끊고 나서 바로 했잖아요. 영상 올라가서 이미 다 만에 넘어간 다음에 봐봐야 의미 있겠냐고요. 라이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010-2998-2560 저 개인 번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숫자 3번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역시나 내일 파생상품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추가 매수 타점 정확히 잡을 건데요.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알죠?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3번.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분명히 급락 나오는 이 시기에 7월 29일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어려운 말 뺄게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했다.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근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급락 나오는 과정에서 19만 2천 원대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드렸고 라이브 진행할 링크 주소 보내드렸는데, 이 날짜에 우리가 사자했던 건 뭐예요? 영상을 제작하는 오후 1시 41분에 제가 보내드린 거죠. 장 끝나서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제가 보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전이 기회인가? 오후가 기회인가? 반대매 나오는데 반대매매를 받으면서 사야 되는가? 아니면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봐야만이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빠지더라도 손실이 아닌 수익권에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010-2998-2560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할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파생상품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타점 드려볼 겁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지금 10%까지 빠지니까 야 이놈아 더 빠지지 않냐, 이게 아니라고요. 심리입니다. 심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파생상품 이렇게 4만 계약을 때려놨는데 그냥 즉각적으로 되돌림 줄까? 안 주겠지. 근데 미국 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 잡아요.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애 멀쩡하잖아. 왜? 되돌림이 작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되돌림이 빠를수록 항상 뭐죠? 이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거래량을 보자 이거예요. 거래량을 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미국 증시 좀 판단하면서 좀 늦은 시간에도 라이브 진행할 수 있어요. 010-2998-2560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할 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다시 한 번 더 시초가에 다시 한 번 더 오전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거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일하시면서 주식 시세 막 보지 마세요. 그 일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죠? 임원분들이 제 영상을 보겠지만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공익적인 채널인 만큼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줄 수 있고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안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